FM 영화음악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새로 나온 영화 아시죠? 내 책상 위 천사 An Angel at My Table에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자넷입니다. 아주 뚱뚱하고 좀 못생겼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버지 돈을 훔쳐서는 사탕을 사서 친구들한테 나눠줍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다 그럴 거예요. 관심과 사랑, 또 주목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사탕 하나로 해결된 문제라면 차라리 간단할 거예요. 그렇죠? 도교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점 속에 왜 우주가 있다고 하죠. 아무것도 주지는 않지만은 뭔가를 대단히 많이 주는 사람. 있을 때는 그냥 그저 있는 동 마는 동 그저 그렇다가 없으면은 자리가 커지는 사람. 우리들 속마음은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면서 실은 대단한 사람인 인물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책상 위의 천사 An Angel at My Table 가운데서 오프닝 타이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영화 미싱의 테마곡입니다. 나나 무스크리. 참 이 사람 보면은요, 나이가 들어도 상당히 학구적인 모습을 변치 않고 있어요. 뿔테 안경도 그렇고 앞가르마에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도 그렇고요. 요즘 혹시 이 머리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나 궁금한데 아직은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나나 무스크리 음성으로 영화 미싱의 주제곡 보내드립니다. You're missing, you're gone, another lies beside you, I've no doubt. You're missing, conspiracies of silence hide you, keep me out. They nearly had me believing that you did not exist, but I know you really left me, and how you are missed.
you, I'd still lose. For I know you're losing interest instead of your heart. The world turns around and leaves me right back at the start. I'm back at the start. They nearly had me believing that you did not exist. But I know you really left me, and how you are missed. You're missing the lover who was once around you. Has no news. You're missing, and even if by chance I found you, I'd still lose. For I know you're losing interest instead of your heart. The world turns around and leaves me right back at the start. I'm back at the start. You're missing. You're gone, another lies beside you. I've no doubt. You're missing. Conspiracies of silence hide you. Keep me out. How you are missed, and how you are missed.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나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그녀의 목소리는 산책길에서 듣는 새소리 같아요. Baby, I'm the lucky one. 꿈이 먹는 목소리 에미 그랜트. 새 노래 럭키원으로 다가왔다. 그녀와 가을 들판으로 나가보세요. 에미 그랜트의 새 노래 럭키원. 폴리그램.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 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순액에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 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크라운 카라멜 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사랑의 피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나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도서출판 해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특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기 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난 그 향기를 꿈꿔왔다. 난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냉동 건조 커피. 맥스웰 블루웨. 그 신선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맥스웰 블루웨.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From the battles that rage in my head, you make sense of madness when my sanity hangs by a thread. I lose my way, but still you seem to understand. Now and forever, I will be your man. Sometimes I just hold you, too caught up in me to see. I'm holding a fortune that heaven has given to me. I'll try to show you each and every way I can, now and forever. I will be your man. Now I can rest my worries and always be sure that I won't be alone anymore. If I'd only known you were there.
킴 베센저와 알렉 볼드윈이 함께 나왔던 영화죠. Get Away 가운데서 Now and Forever, 리차드 막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곡은요, 송파구 잠실칠동 임승미 씨가 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10월 16일이 제 친구 은진이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편지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만화스러운 편지지인데 저는 그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곡을 보내드린 건 아니고요. 잘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가을 개편을 처음 맞는 일요일 밤이죠. 저희는 그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 그 애청자들이 질문해온 그 궁금한 사항에 답해드리고 또 최신 영화계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을 보내드릴 예정이었고요. 또 오늘도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물론 정은임 아나운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저 이선영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몇 가지 소식만 간추려서 알려드리죠. 먼저 첫 소식은 말론 브란도에 관한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왕년의 대스타 이 말론 브란도가 다시 화제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인데요. 할아버지죠. 근데 무슨 새 영화로 히트를 해서가 아니고 이 피터 만소라는 작가가 쓴 말론 브란도에 관한 자서전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론 브란도는 평소 인터뷰하기를 참 싫어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아카데미상마저 거부하는 참 괴짜 배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팬들이 이 그를 참 신비한 사람으로까지 여기고 있었는데요. 이번 자서전에는요, 그의 데뷔 시절부터 최근 사생활까지 그의 삶이 참 비교적 자세히 밝혀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재미있는 대목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의 출세작이었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아시죠? 비비안 리랑 칼 말덴과 함께 공연을 했던 그 작품인데, 아시다시피 이 작품의 원작자는 대작가인 테네스 윌리엄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거물 작가였기 때문에 그런지 자기 오디션을 거쳐야만 이 작품에 캐스팅이 될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 무명이었던 말론 브란도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이 테네스 윌리엄스의 별장을 찾아갔죠. 물론 오디션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찾아가 보니까 집에는 전기가 다 꺼져 있고 화장실 변기에서는 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말론 브란도는 들어가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전기불을 고치고 또 화장실도 수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대본을 들고 읽고 있으려니까 듣고 있던 테네스 윌리엄스가 오케이 사인을 쫙 보내드려요.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말론 브란도는 이 신바람이 나야 될 텐데 그러질 않았대요. 이유가 바로 뉴욕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어서였답니다. 결국 테네스 윌리엄스에게서 버스비를 꾼 후에 뉴욕의 엘리아 카산 감독에게 돌아갔다네요. 만약 말론 브란도가 화장실 변기 고치는 기술 그리고 전기불 고치는 기술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스쳐갑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요, 방금 말씀드린 욕망이란 이름의 전작 가운데 타이틀곡으로 쓰인 곡입니다. 스트리트카 보내드리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제 가운데 타이틀곡으로 쓰였던 음악입니다. 스트리트카 보내드렸네요.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장지구 또 화기소림의 스타 오청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신세대 홍콩스타답게 하얀 원피스에 군화 차림이더군요. 오는 10월 29일 우리나라에서 개봉되는 영화 음식남녀와 또 그녀의 데뷔 앨범 홍보차 방한한 건데요. 영화 음식남녀 Eat, Drink, Mad Woman은 현재 미국 박스오피스에 연속 9주간 랭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음식남녀는요, 특히 올해 칸느 영화제에서 오프닝작으로 상영돼서 또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죠. 감독은 결혼 피로연을 연출했던 리앙, 영어로 앙리라고 쓰더라고요. 리앙 감독이고요. 최고급 호텔의 1등 요리사인 아버지, 그리고 그의 3딸 간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3딸 중에서도 오청년은 그 둘째 딸 역을 맡고 있는데요. 주가천 역을 맡고 있거든요. 항공회사에 다니는 그 신세대 여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아버지와는 빈번하게 충돌을 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요리는 제일 잘하는 딸이기도 하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요, 오청년이 보여준 요리들이 실제로 자기가 만든 거라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요리도 예술 장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각종 중국 요리가 선보입니다. 과거를 보면은 그 상업적으로 가장 히트했던 일본의 주조 이타미 감독의 단포포라는 영화 역시 일본 요리, 그러니까 일본식 우동을 주제로 만들어졌던 코미디였죠. 혹시 우리나라에도 좀 뜻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 요리를 주제로 좋은 영화 한 편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 소개해 준 거와 맞춰서 오청년이 주연한 영화죠. 화기소림 가운데서 내 마음을 전하는 달빛, 등려군의 노래로 준비합니다.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叫我思念到如今。
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오청년이 주연했던 영화 화기소림 가운데서 내 마음을 전하는 달빛 등려군의 노래였습니다. 아시아권 노래라서 그런지요. 주제곡 들어가는 데는 꼭 이미자 씨가 나오셔서 노래를 함직한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광주 직할시 서구 상무이동의 김만영 씨, 음력 9월 10일, 요즘도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는 분들 계세요. 젊은 층에서 특히. 10월 16일이 제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곡으로 임청아 출연작 중에서 한 곡 보내주십시오 하시면서 자동차 그림이 나와 있는 엽서를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요, 임청아 영화죠. 동방불패 주제곡을 보내드릴게요. 김만영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임청아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들어주십시오. 지기금 조소.
네, 오늘도 시나리오 작가 이종학 씨 늦은 밤 시간, 새벽 시간에 모셨습니다.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아마 그동안에 며칠 계속해서 나오면서 명감독들 또 좋은 영화들, 영화 보는 법, 감상법들 아주 자세하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 외에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시니까요. 오늘은 이종학 씨로부터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법, 시나리오 쓰는 법,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시나리오를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을 갖다가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예. 이제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타이틀을 따는 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죠. 우선 궁극적으로 시나리오를 100편을 썼건 1000편을 썼건 영화가 되지 않으면 일단 시나리오 작가는 아닙니다. 역시 한 편이라도 영화가 됐어야 네. 바로 시나리오 작가 타이틀을 따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등용문이라고 할까요? 그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응모를 통해서 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동아일보에서 신춘문예 시나리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서울과 영화진흥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또 시나리오 공모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공모의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모를 받고 있는데 상반기는 마감이 6월 말이고 네. 하반기는 마감이 10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일단 시나리오 작가의 등용문으로서 이제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분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개 원고지 한 300매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200자 원고지. 네. 그렇게 응모를 통해서 일단 시나리오 작가의 길을 걷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명한 그 작가 밑에서 이제 서브로,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대사를 만져준다거나 하는 그런 서브로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 작가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서브 작가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방송 작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름 있는 방송 작가의 경우에는 이미 다 젊은 날에 그 전 세대 어떤 거장들 밑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죠. 그 외에는 이제 감독이나 제작자 혹은 여러 사람들의 추천이나 혹은 그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데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재능을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주는 경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서 이제 길을 걷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이제 시나리오 작가 되는 방법론이고, 그러면 대체 시나리오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반대로 시나리오라는 장르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라는 건 특성이 어떤 상반된 그런 감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화 전반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 마치 설계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과학적인 두뇌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대사의 감각적인 면, 그러니까 거의 시인의 언어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반된 그 재능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수학적인 머리하고 또 가장 또 감성적인 감각적인 머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아주 희한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술 장르는 어느 한 가지만 뛰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상반된 걸 요구하니까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재능을 같이 겸비하기라는 건 그렇게 힘들고 예.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구성력이나 인물 설정 그런 것을 잘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작가하고 그다음에 대사 감각이 뛰어난 아주 유머도 있고 또 재치 있는 대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작가가 같이 만나서 공동 작업을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어떤 완벽한 형태의 시나리오가 나지 않을까. 이종학 씨 신뢰되는 질문이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쪽에 좀 더 자신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구성 쪽에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대사 면에서는 아직도 좀 많이 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또 이제 대사 감각 있는 분을 만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라는 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를 하나 잘 만든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도 잘해야 되고 또 영화 찍기도 잘해야 되고 편집도 잘해야 되고
음악도 좋아야 되고 또 제작비도 넉넉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악에서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그 오케스트라 하나 갖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바이올린도 있어야 되고 팀파니도 있어야 되고 지휘자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요구되거든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감독이 좋으면 영화가 좋다라든가 각본을 잘 쓰면 영화가 좋다든가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다 좋아야 됩니다. 다 좋아야 이제 좋은 영화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그런 영화의 어려운 점에서 이 시나리오는 마치 그 악보와 마찬가지거든요. 교향악의 악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요소를 궁극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좋은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향악 뭐 9번 베토벤의 9번 교향을 한번 쓴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머리가 많이 산만하겠어요. 또 정말 정신이 많이 들고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은 영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머리가 요구되는 거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건축가적인 구성력, 그 다음에 시인적인 그 대사 감각, 그게 결합돼야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나.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문학이나 연극하고 어떻게 다르냐.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백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은 시나리오는 사실은 대사를 통해서만 그 주인공의 어떤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에 한정된다는 거. 그런 점이 이제 소설하고 차이가 있고 연극하고의 차이를 둔다면은 연극에는 없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눈을 갖다 늘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그냥 관객을 향해서 연기를 하면 되지만은 영화의 경우는 카메라가 클로즈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롱샷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카메라의 눈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 감각 플러스 카메라적인 그런 눈,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시나리오를 잘 쓴 사람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의 학교, 영화 학교나 그런 데서 시나리오 강습할 때 두 명의 작가를 많이 가르칩니다. 한 사람은 로버트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데이빗 린 감독하고 이제 영화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잘 알려진 것은 이 사람이 썼던 각본 사계절의 사나이가 이제 유명하고 그 외에 닥터 집하고 또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다음에 라이안의 딸 그런 작품, 미션 그런 작품을 이제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팬들한테는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구성력이라든가 대사 감각, 대사를 아주 쉽게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부가 이제 또 되고 있고 현대 작가로서는 로버트 타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차이나타운을 썼고 최근에 쓴 작품 매버릭이죠.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감독 중에서도 이제 시나리오를 잘 쓴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프란시스 코플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패튼이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올리버 스톤 감독, 그 사람은 이미 또 시나리오 아주 잘 쓴 사람은 소문이 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퀸틴 타란티노, 네. 이 사람은 이제 시나리오도 대단한 재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감독과 각본을 겸임하는 사람도 많고 또 각본가로서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공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현재 그 영화의 추세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종의 섹스 코미디, 그러니까 감각적인 대사, 그 다음에 거의 그 음담 패설에 가까운 그런 조크 그런 것을 잘 쓰는 그런 계열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민속이라든가 역사, 뭐 민족 그런 거창한 주제를 다루는 그런 역사물적인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아트 필름으로 이제 흔히 오해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감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역시 문학적인 감성이 요구된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이제 지금 성행하기 때문에 사실 위에 열거했던 미국의 작가들이나 영국의 작가들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공부할 때 그 점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결국 앞으로 나갈 때는 우리나라 영화라는 것이 장르가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갱스터라든가 네. 뮤지컬이라든가 예. 또 멜로드라마 또 호러 필름 뭐 여러 가지 장르가 많거든요. 그런 장르를 앞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시나리오 작가도 여러 가지 장르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갱스터 필름을 좋아하지만은 멜로드라마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장르가 다양해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수업 과정을 거치셨어요? 네, 제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이제 영화사에서 이제 그
감독하고 그다음에 기획자하고 여러 명이서 한 3개월 동안 영화 시나리오 하나를 집필하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88년도 일인데 그때 한 3개월 정도 디스커션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써오면 바로 그 다음날 지적이 오거든요. 아. 그래서 한 3편 정도 그때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서 예. 기본적인 걸 배웠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써가면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시나리오라는 건 자꾸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써본다는 것이 막연히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쓰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예. 실제로는 프로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내 시나리오가 감독한테 거절을 당했고 제작자가 싫다고 그러나 시나리오에는 특히 미학적인 면보다도 또 상업적인 면이 많이 요구되거든요. 그럼 대체 제작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독은 어떤 영상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또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만 잘 쓴다면 별 문제 안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당시의 영화계의 흐름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약간은 좀 상업적인 그런 감각도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나리오가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시나리오 작가의 평균 수고료 할까요? 페이가 한 500만 원 내외였어요. 한 편당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열악했죠. 그리고 지금 93년, 94년 현재 한 1,000만 원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주 일부만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한 3, 4천만 원대로 올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작가도 이제 공동 작가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작가 시스템의 장점이 어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구성을 잘하는 사람, 또 대사를 잘 쓴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엮어줘야 된다는 거죠. 역시 그 상반된 재능을 동시에 타고나기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예. 예.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영화 한 편 찍을 때는 보통 자막에 한 4명 내지 5명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각각의 작가 이름당 또 밑에 서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헐리우드 영화를 볼 때는 한 15명, 20명이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외에 시나리오 쓰고 난 다음에도 영화 촬영 과정에서 무사히 고쳐집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대사라든가 고쳐지는 횟수가 한 200번 된다고 그래요, 영화가.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런 점에서 아직도 시나리오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시나리오가 발전하지 않은 이유는 작가를 그냥 거쳐가는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가를 통해서 나중에 감독이 된다거나, 특히 감독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작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로서 평생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방송 작가로 간다거나 아니면 제작자로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아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다. 누가 평생 작가를 할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네. 또 작가의 위치, 또 작가가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 그 환경을 자꾸 연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작가들 경우에는 사실 시나리오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있고 감독으로 전업했다거나 예. 방송국에 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시나리오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문화되는 추세니까 특히 시나리오계는 영화계 여러 분야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보면 배우가 되겠다거나 감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특히 감독을 지망하는 사람은 시나리오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르조와 아키라 같은 대가의 얘기를 빌면은 조 감독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감독이 되고 싶으면 시나리오부터 써라. 영화는 모든 게 거기 다 있다. 실제로 구르조와 아키라는 감독 데뷔하기 전에 시나리오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미술을 공부했으니까 네. 감독이 되기에는 완벽한 조건이 있는 셈이죠. 예. 그러니까 미술을 공부하고 시나리오 공부하고 그러니까 감독이 됐을 때 두 가지 완벽하게 결합된 거죠. 예. 그런 점을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영화를 좀 깊이 알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한번 시험 삼아 시나리오를 써보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쓰면은 영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남의 얘기를 듣거나 책에서 이제 영화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상당히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도 기타를 좀 만져보고 드럼을 좀 만져보니까 음악을 알겠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화라는 것도 그냥 영화관에서 보기만 하면 영화를 알 수가 없어요. 평생. 몇만 편을 본다 하더라도 영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16mm 카메라를 들고 영화를 찍어보는 거지만은 그게 돈이 든다면은 원고적으로 펜밖에 안 되니까
우선 자기가 습작이라마 시나리오를 써보면 영화 감상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진보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나 큰 과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영화 시나리오를 이제 좀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좋냐면 자기가 본 좋은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끄고 나서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번 시나리오를 재구성해봐요. 앉아가지고 보지 말고. 그래서 비교해 봅니다. 아, 이럴 때 이렇게 대사를 넘겨서 넘어갔구나, 재치 있게.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일단 좋은 시나리오 봅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 영화를 봐봐요, 한번. 아, 이런 시나리오가 이런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영화가 됐구나. 네. 아, 여기선 이렇게 편집을 나눴구나.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상반된 관계죠. 하나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시나리오를 써보고, 또 하나는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영화를 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시나리오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습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방법을 권해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그 영화계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정한 룰이 없다. 시나리오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자기가 형식을 만드는 것이고 자기가 쓰는 것이다. 왜냐? 영화라는 형식 자체가 늘 변화하기 때문에. 늘 변해왔고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바로 그 시나리오라는 것은 바로 그 영화의 형식을 규정짓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그 어떤 형식이 이 다음에 어떤 큰 메인스트림으로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중에 하나를 퀸틴 타란티노가 보여주고 있죠. 아. 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성이지만은 전혀 문법에도 어긋나고 근데 칸네 영화제 소평을 받았고 그와 유사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으로 영화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어떤 일정한 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자기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것은 이제 제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끝으로 뭐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이런 예. 그 정상적인 과정 이외에 예. 그 시나리오 작가의 어떤 풍부한 뭐 예. 과학적 사고라든지 시적인 감성을 키우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일 사람마다 건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는 이제 락 음악을 듣거나 그러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여행을 다니거나 네. 또 어떤 사람은 산에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빈 벤더스 같은 감독은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꼭 여행을 다닌다고 그래요. 왜 여행을 다니냐 그랬더니 사람은 동물과 같아가지고 낯선 곳에 오면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다. 자기는 그 감각을 즐긴다 이거죠. 그런 감각에서 좋은 시나리오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그건 여러분이 또 찾으셔야 됩니다. 네. 예.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여유가 더 있으시면 이종학 씨 개인적으로 저희 예. 시간에 좀 발목을 꼭 붙잡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으네요.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혹시 최근에 집필 중인 뭐 시나리오 없으세요? 예, 지금 재고를 집필 중인데요. 아직 제목은 결정이 안 됐고, 네. 좀 격렬하고 아주 거친 영화를 한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 아마 올해 안에 크랭킹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좀 만날 수 있겠죠. 꼭 스크린에서 이 예. 이종학 씨의 채취를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까 이종학 씨 말을 빌자면은 그 시나리오도 잘 쓴다는 정말 거장 감독이죠. 프란시스 코플라 감독의 그의 영화 대부에 나온 음악입니다. 알 마르티노가 노래합니다. Speak Softly Love. Speak softly, love, and hold me warm against your heart. I feel your words, the tender, trembling moment start. We're in a world, our very own, sharing a love that only few have ever known. Wine-colored days, warmed by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because you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lov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because you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영화 대북 가운데서 Speak Softly Love 였습니다. 이번에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가운데 나오는 곡을 하나 골랐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 덕분에요. 이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Last Exit to Brooklyn인데 우리말 번역 때문에 오해 소지가 없지 않은 작품이죠. 사실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브루클린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출구입니다 하는 그런 표지판을 뜻합니다. 물론 영화상으로는 다른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우리말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혹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이 곡 들으시면서요. 피날레 곡인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하루도 정리해 보시고 이제 또 편안한 사실 월요일이 편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왠지 쫓기는 마음도 있고 찌뿌두두한 몸도 있을 테지만은 부디 건강한 하루 만드실 계획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